안녕하세요. 로브 에디텍 교육 담당자 구우진입니다. 오늘은 프리유즈 체크 과정 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유즈 체크를 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진처럼 호기 카세트를 정확하게 장착을 해주시는 것과 두 번째로 테스트 튜브를 정확하게 장착을 해주시는 건데, 테스트 튜브는 이 흡기 쪽과 호기 쪽 포트에 이렇게 누출이 생기지 않도록, 리키지가 생기지 않도록 꽉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월 O2와 월 에어가 제대로 에어 포트와 이제 O2 포트 쪽에 잘 끼워져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 Y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팝업이 뜨잖아요. 프리뷰 체크를 할 것인지 팝업이 뜨게 되고 Yes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뷰 체크 리스트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3분에서 4분 정도가 소요되고 이런 식으로 다 패스트가 떠였을 때 이제 인공호흡기를 아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패스가 뜨면 좋겠지만 페일이 뜨는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서비스 매뉴얼입니다. 약 12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그 프리뷰 체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줄여서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로 보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행 전에 테스트 튜브와 이제 월 에어와 월 O2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호기 카세트가 장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이제 프리뷰 체크가 진행이 될 텐데요. 프리뷰 체크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인터널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오디오 테스트 및 기타 시스템 내부 테스트, 뭐 하드웨어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소프트웨어는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디오 테스트가 안 될 경우에 페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니터 케이블과 이제 본체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메터 테스트는 이제 시스템 내부의 기압계에 의해서 대기압을 측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에 사용자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조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의공과 AS 문의라고 나와 있고요. 의공과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 본사 쪽으로 AS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재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으시고요. 재검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AS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스 서플라이 테스트는요, 이제 가스가 이제 에어와 O2가 공급이 되는데 공급 압력이 허용치 범위 안에 있는지 이 범위가 이제 단위가 이제 바입니다. 바인데 2에서 2.6 바 안에 이제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고요. 혹시 이 에어나 오트 말고 다른 가스의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 2.2에서 6.5바가 있는 거는 레귤레이터가 있으면 레귤레이터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병원에서는 병원에 이제 오트나 에어가 들어오는데 그 벽면 어딘가에 이제 들어오는 오트나 에어의 각각의 이제 단위 이 압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제 에어와 오트 라인을 제대로 연결해 주셨을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연결 잘 안 되어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시면은 연결 다시 한번 제대로 한 뒤에 재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널 리퀴지 테스트는 이제 시스템 내부적으로 페이션 서킷을 꽂기 전에 시스템 내부적으로 리퀴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고요. 허용 범위는 이제 분당 10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테스트 튜브를 재연결해 주시고요. 카세트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카세트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제대로 세척을 안 해줬거나 소독을 안 해줬거나 그쪽에 이제 그 멤브레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염이 되어서 그쪽이 이제 벌어졌을 경우에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카세트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재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해 주시면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셔 트랜스듀서 테스트인데요. 이 압력계 테스트입니다. 압력계라는 것은 흡기 쪽과 호기 쪽에 각각 하나의 압력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센서가 동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호기 쪽 압력 센서는 이제 카세트에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카세트가 제대로 꽂혀져 있는지 안 되시면은 교체 후에 재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밸브 테스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압력을 120까지 올렸을 때 이제 안전 밸브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거는 프레셔 어퍼 리밋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프레셔 어퍼 리밋을 설정하시는데 프레셔 어퍼 리밋을 이제 넘게 되면은 세이프티 밸브가 작동되면서 순간적으로 호기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재검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토셀 센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오토셀 센서는 룸에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21%가 있기 때문에 최소 21%에서 최대 100%까지 산소가 공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 오토셀 센서를 통해서 더블 체킹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에어와 O2 연결을 제대로 연결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다시 재검사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만약 여기서 페일이 계속 두 번 했는데도 페일이 났다. 그럼 일단은 프리뷰 체크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오토셀에서만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벤트에서 테스트형을 걸고 나서 벤틸레이션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시잖아요. 그때 메뉴에서 바이오매드 그리고 이 오토셀 어댑테이션을 누르신 다음에 Yes를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오토셀 센서가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정이 됩니다. 교정이 된다면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정이 안 된다면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고위험 의료 장비이고 O2 같은 경우에 고농도의 O2가 잘못 이제 환자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될 경우에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은 일단은 패스가 되면 좋고 패스가 안 될 경우에는 이 O2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교정이 된다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AS 문의해 주셔서 이 센서를 교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우 트랜스듀서 테스트인데요. 아까 전에 이 압력 테스트처럼 똑같이 흡기 및 호기 쪽에 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호기 쪽에 카세트 안에 있는 센서를 이제 확인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카세트를 확인해 주시거나 카세트를 확인한다는 말은 뭐 교체한다는 거겠죠. 예, 교체해 주시거나 또 에어나 O2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재검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스위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뷰 체크를 하기 전에 서버와의 전원을 꽂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전원이 이제 들어오면서 서버 I가 동작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전원이 중단 시에, 전원이 차단 시에 배터리의 전환을 점검하고 또 주전원이 들어왔을 때 다시 배터리에서 주전원으로 전환을 하는 그 점검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팝업 창이 두 번 뜨고요. 한 번은 전원을 뽑아달라는 메시지, 한 번은 전원을 꽂아달라는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만약 여기서 배터리가 문제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제대로 패스가 되지 않는데 배터리 잔량이 10분 이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페일이 뜨는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는 사실 전원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이 순간적으로 이제 차단이 될 확률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응급시에 벤틸레이터가 꼭 필요하다면 주 전원만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을 하신 다음에 다른 벤틸레이터가 생기면 교체를 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배터리가 있다면 배터리를 꽂아 주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가능하면 배터리까지 끼우거나 배터리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벤틸레이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서브 I에서 사용하는 것은 만간 배터리입니다. 하나당 보통 완충되었을 때 1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두 개가 끼워져 있을 때 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데요. 서브 에어 같이 이동형일 경우에는 이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서 배터리 하나당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10분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션 서킷 테스트입니다. 이제 배터리 스위치까지 테스트까지 다 진행이 되었다면 꽂혀있던 테스트 튜브를 이 페이션 서킷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인일 경우이고 응급 상황일 때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끼우고 테스트를 할 그런 이제 여유가 안 되신다면은 테스트 튜브를 꽂고 그대로 이 프리즈 체크를 마무리하시고 추후에 이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이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을 보면 이 서킷의 리크와 유순도와 저항을 점검 또는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 리키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서킷이 제대로 다 확실하게 꽂혀져 있는지, 그리고 특히 가끔씩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온도 측정 케이블이 제대로 꽂혀져 가지고 리키지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요거까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션 서킷을 하고 나면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Do you wish to compensate for compressible volume? 이라는 건데, 이런 쉽게 말해서 이 볼륨, 환자에게 들어가는 이 타이달 볼륨을 보상하겠냐는 어떤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통 yes를 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보상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이 서킷 내에 이제 볼륨을, 그러니까는 환자 페이션 서킷이 굉장히 길고 늘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 서킷 안에 볼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플로우와 볼륨을 이렇게 쏴줬을 때 환자에게도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킷 안에 남게 되어서 타이달 볼륨 측정치가 이제 부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서킷 안에 있는 볼륨을 제외하고 실제 환자에게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만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션 서킷 테스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사용한다는 팝업창이 떴을 때 Yes를 눌러주시면 이 기능이 사용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 상황 시에는 테스트 튜브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것은 성인에게만 해당되겠고요. 인펀트처럼 이제 체중이 작을수록 볼륨이 적게 들어갈수록 그 볼륨량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Y 센서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성인일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이 테스트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 상황일 때는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환자에게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와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보상 기능을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 기능을 켜고 끄는 부분은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은요, 모니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픽스 키라고 해서 동그란 메뉴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compensate를 눌러주시면요, 이 compliance가 나오고요. compliance 한번 눌러주시면 이 서킷의 보상 기능을 켜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보상을 켜고 끄실 수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